여러분, 궁녀라고 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왕의 승은을 기다리면서 평생 연애 한번 못해본 모쏠, 혹은 온갖 궁중 암투를 꾸미고 소문을 전하는 궁궐의 스파이, 아니면 단순히 궁궐에 허드렛 일을 하던 왕실의 하녀? 그러나 알고 보면 궁녀는 조선에 유일했던 여성 공무원이자 엄연한 전문성을 요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우리가 몰랐던 궁녀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 궁녀란 궁궐에 머물면서 일정한 지위와 월급을 받았던 여성 관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노비 가운데 조상과 친인척 중 전과자나 병력이 없는 사람으로 뽑았는데요. 따로 채용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궁녀들의 추천을 통해서 인맥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보통 10살 전후의 여자아이를 뽑았는데 만약 10살 이상일 경우에는 처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앵무새 피 감별법을 시행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앵무새의 피를 손목에 떨어뜨려서 흐르지 않으면 처녀, 피가 흐르면 처녀가 아니라는 과학이 1g도 안 들어간 방법이었죠. 면접을 통과하고 무사히 궁궐에 입성하면 일단 뉴비는 견습 라인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15년 동안 빡세게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교육기관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선배님들이 하는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때에 따라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존버를 하고 나면 계례식을 통해서 왕과 관념적인 혼례를 치른 뒤에 정식 궁녀인 나인으로 승격될 수 있었죠. 여기서 또다시 15년을 구르면 상급 궁녀인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총 7개의 부서에서 일했는데요. 야망에 불타는 만두 궁녀는 무조건 지밀에 지원합니다. 지밀이란 왕과 왕비, 세자, 세자빈 등 왕족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부서를 말하는데요. 왕족들의 최측근이 되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었고 왕의 눈에 띄어서 승은을 입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았죠. 그런데 정식 궁녀 외에도 궁녀들의 허드렛 일을 대신해주는 일종의 하녀가 있었습니다. 개인 몸종인 방자, 물을 깃는 무수리, 심부름과 청소를 해주는 파지 등이었죠. 그러니까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궁녀 중에서도 최하급인 이 무수리였던 건데요. 영조가 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에 시달렸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만두의 방똥무인 궁녀 짠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녀들은 보통 2교대로 오전 7시와 오후 3시에 출근해서 8시간씩 일했는데요. 하루 일하고 나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격일제 근무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밀 나인인 만두의 상황은 좀 달랐죠. 지밀은 한시도 윗전의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됐기 때문에 낮근무, 밤근무로 나누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궁녀 만두의 월급날입니다. 궁녀들은 쌀, 콩, 북어와 같은 현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다른 궁녀들보다 일이 많은 지밀 나인 만두는 당연히 더 많은 월급을 받았죠. 궁녀들은 월급 외에도 봄이나 가을이면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의상비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서 몸종인 방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용과 연말, 명절,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는 보너스가 있는 경우도 많았죠. 궁녀로 저 어떠신가요? 영혼까지 바칠 수 궁녀들은 당시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궁 안에서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재물을 모으는 것도 가능했다는데요. 특히 인조, 효종, 현종 3대에 걸쳐서 일했던 상궁 박씨는 재산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번 돈을 영끌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국가의 공증까지 받았다는데요. 그녀의 재산은 최소 1만 평 이상의 토지와 여러 노비까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궁녀는 결혼도 안 해서 물려줄 자식도 없었을 텐데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궁 박씨는 전 재산을 양손자였던 박상간에게 물려줬는데요. 이 박상간은 상궁 박씨가 죽자마자 전 재산을 헐값에 팔고 날라버렸답니다.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하지만 궁녀들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휴가라는 것이 없었던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궁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실수로라도 궁궐에 내밀한 이야기를 발설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궁녀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왕에게 시집을 온 존재였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당시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윗전 상궁의 허락하에 출입증을 받고 외출을 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때 돈 많은 궁녀들은 꽃놀이나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궁녀란 주인이 있는 몸, 강제로 출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강제 출궁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모시던 상전이 죽어서 3년상을 치른 경우. 둘째,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더는 일할 수 없을 때, 왕족 외에는 궁에서 죽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궁녀는 병이 들면 요금문이라는 뒷문을 통해서 출궁을 해야 했습니다. 셋째,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거나 큰 재난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대개 젊은 궁녀들을 출궁시켰는데요.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서 재난이 생겼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궁을 한다 해도 궁녀들은 결혼을 할 수 없었죠. 만약 출궁한 궁녀와 결혼을 했다가 걸리면 곤장 100대를 맞아야 했답니다. 자, 궁녀들에게 왕의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자 천운의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 강제 순결을 지켜야만 했는데요. 만약 몰래 연애를 하다가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유다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현종 8년 어느 날부터 왕대비 전에 귀열이라는 궁녀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임신한 귀열은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아이의 아버지가 귀열의 형부였죠. 개빡친 현종은 귀열을 참수형에 처하는데요.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귀열의 형부는 졸렬하게 도망을 쳐서 끝내 종적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궁녀들은 보통 한 방에 두세 명이 함께 생활했는데요. 방을 쓰는 동무들과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동성애를 보통 대식이라고 불렀는데 적발되면 70에서 100대의 곤장을 맞아야 했죠.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동성애 스캔들은 세종의 며느리였던 순빈 봉씨와 궁녀 소쌍이 벌인 사건인데요. 순빈 봉씨는 매우 자주 소쌍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소쌍이 다른 궁녀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조차 질투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결국 이는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순빈 봉씨가 쫓겨나면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렇다면 연애 말고 다른 죄를 저지른 궁녀들은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사소한 죄일 경우에는 각 처소의 상전이 직접 조사해서 혼을 내는 정도였고요. 중범죄일 경우에는 내수사에서 환관들이 조사해서 은밀하게 처벌했습니다. 형조나 의금부에서 공식적으로 궁녀들을 조사하게 되면 궁중 안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꺼려했던 것이죠. 따라서 조사한 내용은 환관이 왕에게만 조용히 보고했고 최대한 조정의 신하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조선의 궁녀들, 그들은 왕가를 보필하는 일종의 장인으로 엄연한 조선의 전문직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도 영상의 어떤 장인이 되어보는 건 어때? 싫어? 교양 만두였습니다.